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대구 경북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 160배를 초과해서 무리를 빚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 미군 부대도 오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게로 불렸던 붉은 대게가 값비싼 대게 대용으로 소비가 급증하면서 홍게 가공 공장들이 원료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로 낮아진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또다시 높은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또 절기고고답게 오늘 오후에는 약한 봄비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우리 지역에 올봄 첫 황사가 관측된 가운데 평소보다 2~3배가량 높게 치솟던 미세먼지 농도가 밤사이 다시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면서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나가실 때 황사 마스크 반드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절기 고구인 오늘 오후에는 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한두 차례에 걸쳐 내리다 말겠는데요. 비의 양도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대구 1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20도로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대구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공약 1순위로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꼽힙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모두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연결 교통망 구축 등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는 구체성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고 문재인 후보는 지역사회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5명의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미래형 자동차 산업, 물산업, 의료산업 육성, 대구 서부권 개발 등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개발과 성장 쪽에 집중됐습니다.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개헌을 통한 지방 분권 실현을 제시했고 유승민 후보는 지방 분권형 개헌을, 심상정 후보는 지방자치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원론적 수준에 그쳐 실현 가능성이 적고 캐스팅 보트를 쥔 대구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한 장밋빛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때도 한 줄로 공약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 재원, 일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또 특히 선거 이후에도 국정 과제화 할 때 이것들이 지방자치와 상의를 거친 후에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어떤 후보가 진정성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판단은 유권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예전과 달리 투표율보다는 개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더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개표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선관위가 이 같은 의혹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생애 첫 대선 투표권을 가진 대학생들이 개표 사무원이 됐습니다. 계안부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심사 집계부에서 난생 처음 개표 시스템을 체험합니다. 개표 과정은 투표함을 여는 것부터 투표지 분류 기기에 넣어 심사되기까지 전 과정이 상세하게 공개됐습니다. 선관위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모의 개표 체험 행사를 한 것입니다. 선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과정도 알게 됐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 많이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표 과정에 대해서 약간 불신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직접 해보면서 하니까 투명한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이 행사를 진행한 이유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SNS를 중심으로 부정 개표 의혹이 제기돼 개표 신뢰성에 큰 흠집이 났기 때문입니다. 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선관위가 똑바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관위는 개표의 공정성이 입증되고 근거가 불분명한 음모론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투개표 과정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투표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표 결과가 개표 결과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혹이 아직도 제기되는 가운데 선관위가 개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여러 방안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공개된 미군 용산기지 지하수 검사 결과를 보면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를 16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고엽제 매립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7곡 미군 기재 상황은 어떨까요? 신병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11년 5월 외관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근무했던 퇴역 군인이 1978년 기지 안에 고엽제를 매립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환경당국의 조사 결과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최대 50배나 되는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7달 뒤 한미 공동조사단은 고엽제 매립 증거가 없고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조사만 이루어진 데다 가장 중요한 부대 내 시굴 조사는 안 돼 주민들은 조사 결과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원래 지하수 다 나왔었거든요. 지하수 다 나왔는데 다 끊기지 끊었거든요. 환경부는 주민 불안을 의식해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에 캠프 캐럴 부근에 오염 확산 방지 시설 3곳을 설치했습니다. 캠프 캐럴 내 지하수는 이곳 오염 확산 방지 시설을 통해 정화된 뒤 다시 지하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문제는 고엽제 매립 의혹 사태가 발생한 지 6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지하수 오염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미군 내에서 계속 이제 오염 발생을 해가지고 계속 오염 지하수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고 오염 물질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당국과 7곡군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최신 자료가 없고 환경공단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집행기관이니까 그거가 이제 환경공단이 환경부 역무대행기관이거든요. 용산기지 사례에서 보듯 미군 부대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기관은 한미행정협정을 맺은 미군의 눈치만 보고 있고 주민들의 생명권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청도군 한 골프장 무릉동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7일 청도경찰서가 사고가 난 골프장의 총지배인 56살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이견을 내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골프장 측이 무릉덩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와 구조 장비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넉 달 전 경산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과 말다툼 끝에 살해됐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홀로 위험에 노출됐다가 변을 당한 건데 편의점 본사 측은 지금까지도 성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를 꿈꾸던 30대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숨진 경산의 한 편의점. 봉투값 20원으로 시작된 말다툼 때문에 술 취한 손님이 흉기를 휘둘렀고 청년은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퇴로가 막힌 계산대, 안전장치라고는 없는 곳에서 젊은 청년이 숨져갔지만 편의점 본사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안내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연락해가지고 저하고 통화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소식이 없었고 장례식을 치를 적에도 가맹점주를 통해가지고 연락 좀 취해달라. 그래도 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친구들과 알바 노조가 나서고 시민 대책위까지 꾸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안전대책을 요구했지만 CU 측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주의 권한과 의무를 본사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맹점에서 30에서 50%까지의 그 로열티를 떼면서도 전혀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죠. 고작 그 CCTV 그리고 그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CU 간판 아래 CU 로고송이 흐르는 곳에서 CU 유니폼을 입고 사고를 당해도 이익은 본사가, 위험은 알바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가맹본부의 지휘감독과 지침에 의해서 발생된 안전 문제는 가맹본부의 그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CU 측은 며칠 전 홈페이지에 안전대책을 담은 입장문을 게시하고 유족에게 문자 메시지만 보냈다가 더 큰 비난을 샀습니다. 이에 대해 CU 본사인 BGF 리테일은 유가족의 아픔을 배려하지 못해 사과한다며 유가족과 도의적인 지원을 위해 대화하고 있으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U는 당장 알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알바는 당신들의 브랜드를 위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홍게로 불리는 붉은 대게가 값비싼 대게 대용으로 소비가 급증하면서 홍게 가공 공장들이 원료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촌 지역에서 큰 가공 공장은 고용 효과가 큰데 조업을 중단하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대게 집산지 강구항 상가들도 요즘 붉은 대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대게의 절반으로 저렴해 미식가들이 즐겨 찾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홍게잡이 어선에도 산소 발생기 등 장비를 갖춰 산채로 잡아오면서 대게처럼 찜용으로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홍게의 본고장 울진 후포에서는 붉은 대게 축제가 열릴 정도입니다. 7대3이던 가공용과 위판용 비율이 요즘은 반대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홍게 가공 공장들은 요즘 원료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입니다. 수량을 보면은 30%에서 40%까지 원료가 좀 준 상태입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한 4월, 5월 잠깐 주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렇게 1년간 꾸준하게 어획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직원 1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이 업체는 올 들어서 한 달에 2, 3일은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수출해온 영덕 최대 가공업체는 지난해 일본 수출 물량을 20% 줄여야만 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붉은 대게 총 허용 어획량은 연간 3만 8천 톤. 살만 빼내는 1차 단순 가공에서 스테이크나 스프, 대게밥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식품 연구와 해외 어장 개척 등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기업으로서는 어장 개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나 관계부처에서 국내외적으로 어장 개척을 좀 해서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수출 농수산물 중에 단일 품목으로 1위인 붉은 대게 가공업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제21회 비슬산 참꽃 문화제가 모레부터 30일까지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산신제를 시작으로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 송혜 씨가 진행하는 참꽃 가요제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집니다. 달성군은 축제 기간 테크노폴리스 국립대구과학관 인근에 자동차 2,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도 운영합니다. 한편 비슬산 참꽃 굴락지는 30만 평에 달해 전국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치매 환자들이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거나 큰일을 당하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처럼 봄나들이가 많을 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문이나 사진 같은 정보를 등록해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청송경찰서 직원들이 지역의 한 경로당을 찾아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지문 등록제를 설명하고 지문 등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얼굴과 지문을 찍으면 컴퓨터에 입력됩니다. 주소나 생년월일, 전화번호, 키와 몸무게, 얼굴과 신체적 특징까지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 절차가 끝납니다.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실종됐다 발견될 경우 전국 어디서나 탐색돼 가족으로 연락됩니다. 참 잘 잡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뭐 마음대로 이제 요래 해놔놓으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 안 좋겠습니까? 치매로 인한 실종 노인의 수치는 2013년 7,980여 명, 2014년에는 8,200명, 2015년에는 9,000명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8%로 10명 중 1명꼴이나 됩니다. 비록 치매가 아니더라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예방 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가출 경험이 있거나 치매 등급은 받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치매 현상이 나타날 우려성이 있는 연세 많으신 분 상대로 사전 등록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2012년부터 사전 지문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실종 어린이의 발생률을 14.6%나 감소시켰습니다. 사전 지문 등록제로 입력된 자료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즉시 폐기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 지문 등록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마음 편히 봄나들이를 즐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구미 국가산업 4, 5단지 주변에 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들어섭니다. 교육부는 정기 중앙투자심사에서 구미 강동고등학교와 옥계 북초등학교를 오는 2020년 3월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구미 국가산업 4단지 확장단지와 5단지 조성 이후 옥계지구에는 대규모 아파트 신설로 학생 수가 늘었지만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3개교만 있을 뿐 고등학교가 없어서 이 지역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경산업 분야의 유일한 수출 전문 전시회인 대구국제안경전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번 대구국제안경전에는 22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해외 바이어 1,300여 명을 포함해서 17,000여 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안경전 기간 중에는 안경을 활용한 패션쇼와 음악회, 초청 특강과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등도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안경과 안경테 부품, 콘택트 렌즈 등 안광학 제조업체의 76%가 대구에 있습니다.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장애인과 가족, 후원자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에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와 함께 시민체육관 야외광장에서는 진료상담과 무료 안마봉사, 장애인 취업상담 등 40여 개의 다양한 부스도 들어섭니다. 한편 대구 지역 9개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주간을 맞아 이달 28일까지 대구 곳곳에서 장애인 맞선 대회와 보장구 순회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대구시와 일본 교토시, 중국 창사시가 함께하는 동아시아 문화 도시 개막식이 중국 창사시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개막식에는 대구 교토 공연단, 창사시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했고 중국 문화부 부부장과 창사시 당서기 등도 참석했습니다. 대구 가야금과 교토 검은고, 창사의 7연금 연주로 시작된 개막식에서 대구시는 뮤지컬과 오페라 갈라쇼, 부채춤 공연 등도 선보였습니다.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구시가 다음 달부터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여 대상은 만 18세에서 35세까지 구직자이고 대여 품목은 남녀 정장 세트와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와 벨트, 구두 등으로 패션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 횟수는 1년에 2번이고 대구시 면접 정장 무료 대여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FA컵 4라운드 경남과의 맞대결에서 역전패를 당하며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대구FC는 후반 에반드로의 선취골로 앞서갔지만 경기 막판 잇따라 경남의 골을 허용하며 1대2로 경기를 내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FA컵 32강전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포항전에 이어서 FA컵까지 2연패를 당한 대구FC는 오는 토요일에 제주를 상대로 리그 7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대구은행이 ATM기, 즉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발생하는 종이 명세표 비용을 절감해서 사회공헌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시민, 착한 ATM, 착한 기업이란 뜻의 대구은행 착착착 프로그램은 한 장에 약 6원 정도인 종이 명세표를 뽑지 않으면 아낀 비용만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대구은행은 전국에 약 2,000대의 ATM 기기에서 명세표 비용을 아낀다면 연간 1억 원의 기부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 올봄 첫 황사가 관측된 가운데 평소보다 2~3배가량 높게 치솟던 미세먼지 농도가 밤사이 다시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어서 나가실 때 황사 마스크 반드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절기 고구인 오늘 오후에는 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한두 차례에 걸쳐 내리겠고요. 비의 양도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있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은 낮부터 밤사이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은 17도, 구미 1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0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1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1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